안녕하세요, 모카키만입니다. 중국에서 비아디가 조금 전에 새로운 차를 내놨습니다. 이름하여 양왕 U9. 이름도 어렵네. 지금 이게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차가 꿀렁꿀렁 하더니 점프를 합니다. 와씨 멋있는데? 이거 뭐 그런 거잖아요. 경마시지만 멋있어. 스펙도 나왔습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2초. 세상에, 지금 스펙대로라면 페라리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그 정도라는 건데, 지금 중국 자동차 회사 점프를 하고 2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는 차, 이런 걸 만드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사실 뭐 중국차는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오는 차가 워낙 많죠. 그렇긴 하지만 이 비아디는 세계 2위 전기차 회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완전히 뻥인 것 같진 않고. 잠깐, 근데 중국 비아디가 전기차에서는 세계 2위라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 다 넘어갈 텐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예약돼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잖아요. 비아디가 갑자기 못 팔게 되거나 비아디보다 더 많이 팔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단 얘기인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양왕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그리고 양왕 U9, U8은 어떤 차인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양왕이라는 브랜드 아시겠지만 럭셔리 브랜드의 끝판왕입니다. 올 초에 U8이란 차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굉장히 못생겼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고급스러운 면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내놓을 자동차 산타페가 이렇게 생긴 차잖아요. 근데 산타페하고 지금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죠.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같은 답안지를 놓고서 둘이 같이 컨닝을 했는데 조금 다르게 컨닝한 것 같은 느낌. 답안지는 랜드로버 디펜더, 디펜더를 놓고서 서로 다르게 베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여튼 그때는 약간 베꼈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에 내놓은 차는 U9. 이 차는 슈퍼카거든요. 근데 이 디자인은 우리가 봐도 괜찮은데, 페라리는 지금 요런 디자인을 했는데 U9은 요런 디자인, 테슬라 로드스터가 요런데 U9은 이래.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고, 지상고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바닥에 착 붙어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전면에는 이렇게 C자형으로 대형 LED DRL이 있고요. 그 안에는 LED 헤드램프가 있습니다. 헤드램프가 이게 제대로 달려있는 거 보니까 콘셉트가 아니라 양산을 염두에 둔 차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도 양산된다고 해요.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를 하고 올해 말에 U8부터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이 윈드실드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람보르기니 같은 걸 보는 것 같아. 이게 막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죠. 람보르기니는 엔진을 냉각하기 위해서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기차인데 U9은 왜 여기 구멍이 뚫렸나, 굳이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굉장히 멋집니다. 중간에 이렇게 투명 샤크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멋지네요. 테일램프는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스르륵 이런 시퀀설도 주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리어 디퓨저, 어마어마하네요. 다음 포스를 쫙 발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도 이렇게 열려요. 버터플라이 도어로 위로 착. 이게 슈퍼카의 완성이지. 훌륭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등장 방법이었죠. 차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꿀렁꿀렁 하면서 뭐 온갖 제스처를 막 춤을 추면서 나와요. 이게 뭐야, 멋있게 좀 등장하지. 이게 뭐 멋있나? 비아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가리켜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차체 제어 시스템 디서스 X를 탑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옛날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방방 뛰는 차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로우라이더라고 하는 차들인데, 이거 미국 LA 가면 꽤 흔하게 있습니다. 카즈앤커피라든지 뭐 캄비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꽤 이렇게 모여요. 뭐 힙합 뮤직비디오에도 꽤 나오기도 하고, 미국 LA, 이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자동차 문화라고 할 수 있죠. 히스패닉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문화. 이름은 로우라이더인데 왜 점프를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예전에 195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짐 로그라고 하는 분이 처음 만든 건데, 포드의 비즈니스 쿠페를 컨버터블로 개조한 차를 갖고 있었어요. 이분이 원래 노스아메리칸 항공사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엔지니어다 보니까 여러가지 실험들을 막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자동차에 이렇게 유압 피스톤을 달아서 자동차를 조금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 자기 차에다가 이걸 장착한 거죠. 그렇게 장착해서 자동차가 그때 당시 미국 차는 이렇게 스포츠카처럼 멋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벙벙한 차였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포드 비즈니스 쿠페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근데 독일 차들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이렇게 깔려있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이 시트로엥에서 세계 최초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서스펜션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차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엔 왜 이런 차 없냐 라면서 이분이 연구를 한 게 바로 이 유압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이 유압 서스펜션으로 차체를 바닥에 쫙 깔리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가정집이 이렇게 생겼죠. 차고가 있고 차고에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드라이브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웨이로 이렇게 나갈 때 앞범퍼가 긁혀. 그래서 미국 자동차들은 최저지상고가 어느 정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긁히니까. 그래서 이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로 달릴 때는 낮다가 내가 드라이브웨이 갈 땐 높다가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네. 그래서 시트로엥의 이 높이 조절식 서스펜션을 내 차에도 붙이고 싶다 해서 이걸 장착한 거죠. 장착했는데 시트로엥 수준으로 장착한 게 아닙니다. 이분은 야 내가 가는 김에 제대로 보여줄게 이러면서 차체를 아주 극단적으로 낮춰서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막 쓸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정말 납작한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차를 로우 라이더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어쨌든 차체를 낮추고 높이는 건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후세로 계속 넘어오다가 60, 70년대 들어와서는 차체를 낮추는 데만 쓸 게 아니고 높이는 데도 쓰면 좋겠네. 난 로우라이더지만 이만큼 올라오는 차를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차체를 극단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낮췄다가 높이면 점프를 하네? 이러면서 차를 튀어오르게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자동차에 리모컨을 달아서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해요. 그래서 낮췄다 높였다 낮췄다 높였다 이러면서 이걸 오락적으로 차가 이렇게 뿅뿅 튀어오르는 거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낸 거죠. 이런 식으로 로우라이더를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즐겼는데, 그런데 이 비아디가 디서스 X 서스펜션을 만들고 나니까 차체를 낮추고 높이는 기능이네. 그럼 이걸 갖고 로우라이더처럼 점프도 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죠. 여기서 보여준 건 뭡니까? 차체의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네 바퀴 각각을 따로따로 제어 가능하다, 이걸 보여준 거고요. 두 번째, 그게 엄청나게 빠르게 작동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지금 등장하면서도 꿀렁꿀렁 하면서 움직일 수 있고요. 필요하면 펄쩍 뛰어오를 수도 있을 정도로 재빠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경쟁 메이커들에도 이런 에어 서스펜션이 다 있습니다.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아우디,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 고급차 만드는 회사들은 다 가변 서스펜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경쟁 메이커들은 어때요? 여기서 이러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어쨌든 동시에 내려가거나 동시에 올라가야 되고 그 속도도 굉장히 느렸죠.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서 아이 차가 점프하는 거 저거 무슨 유치한 짓이야 이럴 수 있지만, 실제로 점프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건 아닌 거예요. 차가 코너링을 할 때나 제동을 할 때 차가 기울어지는 걸 내가 적극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 다른 메이커들에 비해서 더 뛰어나다, 이런 걸 보여주는 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플랫폼도 공개가 됐는데요. 비아디 특유의 20항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발음이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플랫폼을 쓴다고 하고요. 모터는 4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바퀴에 모터가 각각 들어가요. 그래서 모터 4개로 낼 수 있는 최고 출력은 1100마력, 최대 토크는 130kgm가 넘습니다.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도달 시간은 2초라는 거죠. 게다가 한 번 충전을 하면 무려 700km를 주행한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자동차도 이것과 비슷한 스케일의 자동차가 없죠. 세계에서도 사실상 거의 1등에 가깝지 않나 싶은 그런 스펙이에요. 물론 나와봐야 알지만요. 영상을 조금 더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달리다가 카메라가 돌다 보면 저쪽에 잠깐만, 바퀴가 하나 없어요. 바퀴가 하나 없어도 잘 달린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요. 그게 바퀴 없는 게 자랑이야? 이게 멋있는 건가? 야, 중국 애들은 뭐가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차니까 되는 거지 보통은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이어가 하나 없으면 그립이 없는 거잖아요. 그 바퀴는 그립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동차 여기서 출발을 하면 이게 출발이 안 됩니다. 얼음판 위에 한쪽 바퀴가 놓여있으면 출발이 안 되잖아요. 그쪽 바퀴만 헛돌잖아. 그래서 전진을 못하게 됩니다. 물론 구동 바퀴 쪽이 얼음판에 있을 때, 전륜구동 자동차는 앞바퀴 중에 한쪽이 얼음판에 있으면 전진을 못하고, 후륜구동은 뒷바퀴 중에 한쪽이 얼음판 위에 있으면 아무리 중심을 잘 잡아줘도 전진을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지금 4바퀴가 각각 모터가 있고 이 모터를 각각 따로따로 정밀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하나가 터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 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타이어의 힘을 더 배분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이어가 만약에 터졌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더라도 안전하게 문제없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미끄럽거나 뭐 험로를 가거나 한쪽 바퀴가 공중에 뜨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이 세 바퀴의 힘을 잘 배분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든 문제없이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런 시스템이 비아디가 처음은 아니죠. 이런 시스템을 가리켜서 인디비주얼 휠 드라이브라고 해서 IWD라고 합니다. FWD, RWD 이런 게 있는 것처럼 IWD가 있어요. 그냥 사륜구동 4WD하고는 사뭇 다른 거죠. 각각의 휠이 따로따로 구동하는 거. 그래서 이 IWD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되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몇 없습니다. 테슬라도 안 됩니다. 테슬라도 지금 모터가 3개까지만 있어요. 모터 4개 갖고 있는 회사는 리비안이 4개 모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탱크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굉장한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쯤 되면은 아니 비아디 근데 너무 후져요, 차 타보면 다 이게 뭐 엉성하고 별로예요,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확실히 중국 회사죠. 좀 저렴하고 보면 희한한 것들 많이 합니다. 너무 많아서 뭐 다 설명드리긴 그런데 여기 영상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주차할 때 자동 주차 기능, 자동 주차는 뭐 제네시스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뭐 BMW, 벤츠, 뭐 테슬라도 있고. 여러분들 잘 쓰세요? 잘 못 쓰실걸요? 왜냐면 이게 좀 어려워.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는지 이 차한테 설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 거기가 아니고 이거 일자 주차가 아니고 T자 주차로 좀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못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비아디가 이런 시스템을 내놨습니다. 주차할 때 차 모양을 드래그해서 주차장에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거기다 차가 이렇게 가서 알아서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편리하죠. 편리한데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하기도 해. 무슨 게임하는 것도 어린이 게임 같잖아. 그래서 아마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 너무 유치하다 해서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여러 가지로 좀 선입견이 없이 일단 만들어 보고 일단 안 되면 접자, 그래도 팔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차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더 관심 있을 건 이 차입니다. 양왕 U8 SUV. 이 차를 보면요, 이건 퀄리티가 너무 뛰어나서 좀 놀랍습니다. 디자인 옆에서 살짝 보면 이렇고요, 앞에서 보면 이렇고, 뒤는 이렇습니다.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못생겼거든요. 굉장히 못생겼는데 은근히 멋있어. 지금 봤을 때는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3초입니다. 우리나라에 3초짜리 자동차 뭐 있어요? EV6 GT가 3.5초죠. 진짜 제일 빠르다는 차가 3.5초인데 그것보다 무려 0.5초 더 빠른 겁니다. 이 크기에. 지금 U8은 전장이 5300mm짜리 차예요. 휠베이스는 3050짜리 차. 그러니까 요번에 나오는 EV9보다 훨씬 크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하고 비슷한 크기입니다. 상당히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속력을 보여준다는 거니까 대단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빠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터가 4개 달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모터 하나당 내는 출력이 322마력입니다. 그래서 이 322마력짜리 모터가 4개니까 합산 출력 1100마력을 낸다고 하네요. 아니 이 정도면 지난번에 저희가 탔던 허머 EV, 이거 진짜 무서웠거든요.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정도 수준, 이 정도의 출력을 보여준다는 거니까 대단합니다. 허머 EV하고 비슷한 점 또 있습니다. 크랩워크가 돼요. 사선으로 이렇게 가는 기능, 이런 것도 제공한다고 하고요. 탱크턴도 된다고 합니다. 제자리에서 도는 거. 그리고 플로팅 워터 모드라는 게 있는데, 플로팅 워터 모드는 뭐냐, 차가 얕은 개울 같은 거 지나는 이런 도강 누가 못해? 아무나 하는 거잖아. 우리는 도강이 아니라 플로팅, 물 위에 살짝 물에 떠서 차가 배처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방수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지? 어쨌든 우리나라 가끔 가다가 침수되고 기후변화로 막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요번 여름에도 당연히 침수되겠죠. 그럴 때 이 차 타고 가면 간지나겠는데? 이것이 대륙의 팩인가? 여튼 이 차 디자인을 보면 좀 의외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 이렇게 생겼고, 실 이렇게 생겼고, 이런 차들 보면 디자인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기준에서도 정말 이상하진 않다. 약간 아이오닉 6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오히려 아이오닉 6 보다 더 예쁘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모델 3랑 비슷하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번 양왕 디자인은 둘 다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특히 U8은 완전 괴물 같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을 정말 못해서 이렇게 했나? 그건 아닌 것 같고, 비싼 브랜드는 당연히 기존 브랜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이오닉 6하고 비슷하거나 테슬라 모델 3하고 비슷한 차로는 비싼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돈을 냈다면 돈 낸 티가 나게,
오, 저 사람 진짜 비싼 차 타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정말 괴물같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면요, 비아디가 가장 저렴한 모델을 80만 위안, 가장 비싼 모델을 150만 위안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요 1억 5천에서 2억 9천만 원입니다. 이거 말이면 난주하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이래도 사나? 여튼 기존 비아디 브랜드로는 절대 안 될 걸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양왕이란 브랜드를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이게 중국 자동차 회사 2초에 끊고 사륜구동이고 4바퀴가 각각 달리고 서스펜션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이게 정말 뭐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실한 비전이 있고 확실하게 우리가 저기로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괜찮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중국을 대체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보면 그래 너네 그거 만들어, 우린 그냥 이거만 만들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전 세계 다른 시장을 다 포기할 수 있지만, 다 포기 못한다고? 아닙니다.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현대기아 일본 갔다가 그냥 철수했잖아요. 동남아도 뭐 일부 안 파는 데 있죠.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나라가 딱 두 곳 있어요.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이 두 나라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세계 1위 시장, 2위 시장이기 때문에 여길 잡아야지만 당연히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어요. 여기를 놓치게 되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 미국 처음 진출할 때도 얼마나 안 입고 왔어요. 자국차에 대한 애정이 너무 강했고, 포드, 크라이슬러, GM 이 3개사가 거의 싹쓸이 했잖아요. 유럽, 독일 자동차 회사 도저히 문을 뚫지 못했고, 일본 자동차 회사 굉장히 어려웠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 와중에 미국의 머스크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 일본 자동차 회사가 문을 열었고, 그러면서 럭셔리는 독일, 실용적인 자동차는 일본, 이런 식의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우리나라 자동차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에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중국, 독일, 미국, 일본 자동차 메이커까지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자리를 잡고 있는데, 현대기아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이거를 지금 잘 자리 잡고 제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은 큰일 나요. 다른 나라 메이커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메이커만 왜 어려울까? 무슨 정치적인 이유 당연히 있겠지만, 일본하고는 정치적으로 사이가 좋아서 일본 차 잘 팔리나? 그거 아니겠죠. 미국 자동차는 뭐 정치가 뭐 좋아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잘 팔리나? 그것도 아닐 거고요. 우리만 어려운 건데 이거를 정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려운가? 우리는 중국인들, 그리고 중국 자동차 회사들 너무나 우습게 봤어요. 얼마 전에 모트라인 윤석로 대표님이 비아디 아토3라는 자동차를 시승하고 오셨죠. 굉장히 형편없는 차로 평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물론 뭐 재미로 그러셨겠죠. 자동차에 쓰여진 거 너무 조잡하고, 뒤에 쓰여진 영어 글씨 이거 Build Your Dream, 이게 너무 유치해서 나는 절대 이 차는 안 산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죠? 우리가 보기엔 한심한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윤석로 대표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차에 대해서 욕하고 있지만, 가속력 괜찮다, 승차감 괜찮다, 공간 괜찮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을 보세요. 도어 트림에 선으로 된 거 디자인 이상하다, 차가 너무 물렁물렁해서 롤링이 좀 있다, 소재감이 너무 이상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미래의 자동차에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이 차는 같은 급의 현대차에 비해서 1,500만원 이상이 싼 차예요. 중국에서 2,500만원이면 사는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정말 무섭죠. 흔히 최소량의 원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제품이나 사람이나 뭐 여러 분야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하나 있으면 나머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부분 때문에 형편없는 걸로 평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되게 잘생기고 되게 멋진 사람도 맨날 뭐 약속 늦고 맨날 뭐 사기쳐,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 음주운전해, 그거 당연히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지. 아무리 노래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락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딱 한 가지가 이상하면 그것 때문에 그 제품 전체가 싸구려로 느껴지는 거예요. 중국 차도 보면 완벽함이라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테리어에 요거 조금 잘못해서 뭐 이러면서 싸구려로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차하고 5년 전에 중국차를 비교해보면 5년 전 중국차는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그때 당시 중국차에 비해서는 획기적인 발전을, 진짜 혁신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중국 자동차 시장은 매년 2천만 대가 팔리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던 자동차들 등록 대수 전체를 따져보면 2천만 대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 정도의 자동차 시장이 매년 하나씩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매년 생기는 거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를 내놔도
다 팔립니다. 다양한 차가 다 팔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있다는 거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변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노트북, 여기 있는 이 아이폰, 애플워치 아니네. 마이크도 이거 중국산일걸? 이 모든 게 다 중국산이죠. 간단한 배터리부터 첨단 기기까지 모든 게 다 중국산이잖아요. 다 중국산을 쓰면서 전기차는 과연 중국산을 쓰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이 가까운 미래에 여전히 우리나라 자동차가 중국차보다 앞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실제로 봤을 때 고급스러울지 너무 궁금하시죠? 이게 진짜로 멋진 것일까? 아니면 그냥 그래픽으로 이렇게 그냥 멋진 척 하는 걸까?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중국 상하이 모터쇼 가서 때려볼 순 없겠지? 자세히 살펴보고 만져보고 하면서 이 차가 정말로 괜찮은 차인지, 베이퍼웨어인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됩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